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까? 참 이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 금융감독위원장 그리고 한국은행장 최상목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부터 해가지고 계엄령 선포하신 대통령까지. 자,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많이 불안한 건 사실인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물론 하락론이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지만 2025년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2024년 집값은 내렸을까요? 올랐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데 사실 저는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내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파트 하락 호소인이죠. 아파트가 하락할 거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집은 오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점잖하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우리 집은 내렸어요. 이런 거죠.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망고쌤은 자꾸 오른다 그러는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2024년은 집이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라고 질문 드리면 여기 톡방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올랐어요 라고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강남은 좋은데 강북은 오히려 내렸다. 2024년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실 겁니까?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뭘로 판단을 해야 될까? 통계를 가지고 판단해야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게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주로 이용합니다. 서울이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4.8% 올랐다. 강남은 5.5% 올랐는데 여기 강남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구가 아니고 강남쪽은 전부 다 강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 구로, 금천, 동작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5.5% 올랐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동남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남 3구랑 강동은 7.8% 올랐고 관악구니 동작구니 이런 데는 3.6% 올랐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강북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강북은 내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초 강남만 올랐지 다른 데는 안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것도 보면 객관적으로 얘기해야죠. 강북 지역은 4.1%가 올랐는데 도심이라 그러면 종로, 중구 이런 데겠죠. 예, 도심권이 많이 올랐어요. 서북권도 마포, 서대 뭐 이런 데가 많이 올랐고 동북권은 이제 노도강, 중랑구 이쪽인데 이쪽도 3.5% 올랐다. 결국 번역으로 보면은 전부 다 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얘기하겠죠. 우리 도봉구 이런 데는 안 올랐고 우리 옆집은 내렸어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다. 강북은 내렸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할까봐 다 준비해봤습니다. 색깔별로 쭉 이렇게 나오는데 단 한 곳도 내린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성동구가 2024년에 제일 많이 올랐고 서초, 송파, 그 다음에 강남, 마포, 용산 이런 순서다라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도봉구가 있네요. 도봉구 나홀로 좀 2024년 하지만 도봉구도 올랐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은 서울도 올랐고 강남도 올랐고 강북도 올랐고 2024년 서울이 25개구가 있는데 단 하나의 구도 내린 곳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면 여러분 올랐다 내렸다를 판단할 때 피셜이 있고 내피셜이 있죠. 내피셜. 내피셜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작은 부분을 가지고 침소봉대해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현혹을 당하고 선동을 당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그러면 데이터를 찾아봐야 되는데 데이터를 찾아보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아파트 실거래 자료들이 다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분기 1, 2, 3월에 거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4분기에 다시 거래가 되었다면 두 개를 빼서 전부 다 더해가지고 나누면 평균적으로 올랐는지 내렸는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더 우리한테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2024년 서울의 실거래 데이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1분기에 거래된 것이 똑같은 평형이 4분기에 거래됐으면 두 개를 빼본 거죠. 그랬더니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기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볼록한 그림이 되더라라는 거죠. 사실 이쪽에 마이너스 쪽도 있고 플러스 쪽도 길게 있는데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가 오르고 얼마가 내렸을까 해봤더니 이제 문제는 있잖아요.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면 다루기가 좋은데 이렇게 생겼는데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추정을 해봤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서울에 똑같은 평형이 1분기에도 거래가 되고 4분기에도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몇 퍼센트 올랐는지 구슬에다가 써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걸 통에다 집어넣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거는 내렸고 어떤 거는 올랐고 이런 구슬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넣어가지고 이게 무작위로 계속 꺼내보는 거야. 꺼내가지고 딱 까봤을 때 몇 프로 오른 게 95%의 신뢰 구간. 그러니까 20번 하면은 19번 정도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0.7에서 0.8, 7%에서 8% 올랐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20분 중에 19번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작년 서울의 실거래가는 7%에서 8% 올랐다고 보는 것이 20번 중에 19번이 맞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실거래가도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찾아봤더니 2024년 1월에 158이고 2024년 11월에 170이더라. 12월은 아직 안 나왔어요. 7.97% 올랐더라. 그래서 제가 했던 거랑 실거래랑 비슷하게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2024년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죠. 아직도 착시 현상이다. 아니다. 우리 집은 내렸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자, 7에서 8%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게 95%의 확률로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2024년에 했던 수많은 하락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이야기 많았죠.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이 내린다. 수요가 없으니까 매물이 쌓이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이 내린다. 이런 이야기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는데 보시면 이게 2024년 매물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사실 11월부터 해가지고 줄어들고 있는데도 아직 매물이 늘어나고 있대. 제가 보기엔 이게 줄어드는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늘어나는 걸로 보이시나요? 이게 72,000개고 88,000개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더라는 거죠.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매가 87,000개, 2024년 1월 1일 73,000개. 그래서 매매 매물은 13,825개 늘었고 전세는 줄었고 월세는 404건 늘었고 전체적으로 매물이 10,000개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뭐예요?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진다.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서울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은 올랐다고? 그럼 이게 맞냐라는 거죠. 매물이 늘어나는 거랑 집값이랑 관련이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까? 매물이랑 아파트 가격 오르고 내리는 게 상관관계가 약한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늘어나서 서울이 폭락할 거라는 주장은 안 맞았던 거죠. 이 주장은 2024년 내내 똑같은 이야기였는데 2024년은 전체적으로 7에서 8%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다. 8,700건 8월 달에 찍고 거래량이 급감해가지고 떨어질 거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 두 번째 이야기죠. 8월 달에 거래량 터지고 나서 터지기 전에는 항상 평균이 5,000건인데 5,000건이 안 돼서 이거는 올라도 오르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해댔습니까? 그러다가 8,000건 찍고 꼬꾸라지니까 그거 봐라 이제 내가 뭐라 그랬냐 곧 폭락할 거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거래량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 위에다가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이렇게 올려본 거예요. 진짜로 거래량이 없으면 집값이 떨어지는 건지 한번 볼까요? 이 빨간색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고요. 파란색은 아파트 가격이 내린 거예요. 자, 자세히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내리는데 거래량이 줄고 거래량이 느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 줄고 거래량하고 아파트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의 3,000건대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 3,000건대가 떨어지는 거래량이냐 올라가는 거래량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떨어지려면 거래량이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떨어진 시기에 맥스 거래량을 가장 큰 거래량을 선으로 연결한 거거든요. 지금 이 3,000건대는 떨어지는 거래량입니까? 아니면 오르는 거래량입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른다고 하기도 어렵지만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걸 볼 때 대부분의 경우에 서울의 집값이 급락하거나 계속 떨어지려 그러면 1000건 근처에서 있거나 1000건 이하여야지 떨어진다. 지금은 3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0건대는 통계적으로 볼 때 떨어지는 거래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는 겁니다. 이제 망고쌤 가족 여러분들은. 자, 첫 번째, 서울의 10년 평균 거래량은 5,000건 정도 된다. 서울 현재 아파트 거래량은 3,000건 정도를 4달째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려 그러면 최소 2,000건 이하여야 되고 급락하려고 하면은 1,000건 이하여야 한다. 요거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는 겁니다. 1,000건, 2,000건, 그 다음에 현재 3,000건, 평균 5,000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어서 떨어진다 그랬는데 안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데 있었군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래량이 급락했다, 거래가 없다, 실종됐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이게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거래량이거든요.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3,000건에서 3,500건 사이에 다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3,000건은 떨어지는 거래량이다? 아니다? 아니다. 사실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3,000건 이상씩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하락론자가 나타납니다. 자, 7월 달에 7,900건을 찍고 거래량이 급락해가지고 8,000건 가야 되는데 3,100건으로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3,000건대를 유지하다가 지금 현재 1월 달은 집계가 좀 더 돼봐야 알겠지만 1,099건밖에 안 된다. 이거 봐라. 이제 3,000건 내다가 이제 1,099건이다. 이제 집계가 돼봐야겠지만 이렇게 호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1월달 거래량은 2월 말이 돼야 집계가 완료된다는 것을 그 사람이 모르지 않을 텐데 모른다면 전문가 타이틀을 내려놓는 게 맞는 거고 안다면 선동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오늘이 1월 24일입니다. 1월달 거래량은 2월 말이 돼야 취합이 됩니다. 다. 그게 아파트 거래 신고할 때 한 달 정도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1월 거래량이 다 취합이 되려 그러면 2월 말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11월 거래량이 3,350건인데 11월 거래 대비 1월 거래량 봐라. 3분의 1 토막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이야기죠. 왜? 최대 60일치가 집계가 돼야 되는데 24일만 집계한 거 가지고 정상적으로 60일치 집계된 거랑 비교해서 적다라고 하면 이거는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건지 그 저희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 확인을. 여기 데이터 보시면 오렌지색은 12월 거래량이고 12월은 3,000건이 이미 넘었습니다. 그러면 1월 거래량은 지금 1,099건밖에 안 되지만 12월이나 12월이랑 비교하려고 그러면 11월 24일까지 집계된 거랑 1월 24일까지 집계된 거랑 같이 비교해야지 그 추이를 알 수가 있는 거지. 11월 거는 60일 동안 집계된 걸 보여주고 1월 거는 24일 집계된 걸 보여주면서 서로 맞네 적네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에 와서 취합을 하는데 왜 추이를 보고 싶은 거죠?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1월달 거래량이 12월이랑 비슷한 추이로 가다가 최근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우리 톡방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갑자기 집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이게 저만의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 데이터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잘하려면 데이터도 보고 현장에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한쪽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월은 거래량이 12월 대비해서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심리죠. 심리도 죽었다. 국정이 어려우니까 심리가 죽어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심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지금 심리가 여기거든요, 여기. 높은 건 아니에요. 높은 건 아니에요. 심리도 하락하는 심리가 있고 하락을 안 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2008년에 집값이 떨어졌다가 2019년에 잠깐 상승했다가 2010년부터 다시 하락했다. 그래서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그때도 똑같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그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2022년에 떨어졌는데 2023년에 살짝 반등했다가 2023년 말에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 24년에. 그래서 이게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다. 그때도 입주 물량은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하락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랑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보시면 그때랑 지금이랑 심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때 데드캣 바운스 시절의 심리의 최대값은 이 보라색이다라는 겁니다. 이 보라색.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심리의 수준은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 나올 때 그때의 매수 심리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매수 심리가 완전히 거의 제로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매매로 안 가고 늘어나는 유동성들이 전세로 갔죠. 그래서 매매는 마이너스 1, 전세는 플러스 2 해가지고 두 개 합치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1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아파트 시장이라는 공간은 매매와 임대가 뒤섞여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거죠. 그 공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자, 매수로 심리가 안 쏠리니까 전세로 유동성이 공급이 돼갖고 매매는 마이너스 1 계속 조금씩 떨어지는데 전세가 플러스 2가 돼가지고 둘 합치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1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매매 심리가 데드캣 바운스 때처럼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시기에 최대치보다도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매도 플러스 0.5, 전세도 플러스 0.5. 그래서 두 개 합치니까 1.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다른 부분은 심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심리가 지금 이걸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캔들 차트로 그려보면 현재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전해서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다가 이게 2013년이죠. 2024년에 이렇게 올라와서 주춤하다가 다시 반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2023년 4월부터 고점도 높아지고 있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 패턴이 여기 아래도 보시면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유튜브만 돌리면 하락한다는 사람이 많고 그분들 이야기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딱히 내가 반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고 한쪽에서 사자 그러면 한쪽에서는 사지 말자 그러고 그러니까 많이 두렵고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팩트를 점검해 보면 2024년도 올랐고 2025년도 올랐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 1월 현재 심리도 개선이 되고 있고 금리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급도 40년 만에 최대로 꼬여 있다. 그렇다면 2025년은 어떻게 될 거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눈치챘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5년에 사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